안녕하세요. 삼남이인조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부자를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젊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죠. 인도로 가는 길, 서행 차선으로 천천히 가는 길, 그리고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가는 길. 쉽게 얘기하면 인도로 가는 길은 가난하게 되는 길이고요. 서행 차선은 천천히 평범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추월 차선은 그 모든 것들을 앞질러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개념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길이다. 가장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내일을 저당 잡는다. 이번 달에 들어온 월급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고, 소위 말해서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재무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안 해놓고 그냥 사는 거죠.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 나한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고민하는 삶인 거죠.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쓰십니다. 할부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할부만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자동차 할부 60개월로 확 끊어버리신다던가, 주택 구입도 그 정도 급이 안 되는데 나 좋은 데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냥 팍팍.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제 골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충분히 즐겨야 된다. 젊음을 즐겨라. 요새 말로 이제 욜로죠. 그렇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의 방정식은 내 수입에다가 빚까지 더한 거예요. 내 월급이 300만 원쯤 되는데 내가 300만 원을 오버해서 쓰더라도 어차피 다음 달에 내가 돈을 벌어줄 것이고. 그렇지. 이런 분들은 뭐 아예 백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사시는 분들. 왜냐? 본인의 소득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은행, 카드회사, 혹은 자동차회사, 명품회사.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기 위해서 소비하시는 그 회사들이 바로 지금 본인이 버는 소득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가 아닌 거죠. 혹시 저희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얘기인가? 이제야 깨달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빼박 인도를 걷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인도에서 깨달으신 분들은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서행차선이죠. 또 서행차선을 타신 분들은 인도를 걷는 분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저희가 요새 말로 뭐 철들었다 하죠. 철이 드신 분들이 보통 전환을 하시는 게 서행차선. 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을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는 사람, 또는 내일을 저당 잡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서행차선을 가시는 분들은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을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틀, 주말,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이다. 금요일 퇴근 후부터 이제 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일요일날 개그 콘서트 시작을 하면 이제 주말 끝났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제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서행차선을 타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른스러운 분들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야.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요. 저축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일부 합니다. 지출을 아끼려고 노력하시죠. 커피값도 커피빈 갈 거 이디야 가고, 이디야 갈 거 사무실 내에서 커피 부어 먹고, 이렇게 지출을 좀 절제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개념인 거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축한 자산을 계속 불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방식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느리다. 서행 차선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변수로 따지는 것이 시간이에요. 100만 원 투자해서 이거 30년 지나면 복리로 몇 프로, 그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맞아요. 복리가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제 투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가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1년에 10%씩 30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직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치. 그런 사람 아시는 분 있어요? 워렌 버핏 이런 사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같이 투자해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확 들어갔어.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세게 때려맞나? 그러면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나? 이러면서 손절 해버리고 그렇죠. 결국엔 포트폴리오 다 망가지고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가 돼버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여러분들의 부를 증식하려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그리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본인 시간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은 쉬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게 5일, 나를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 2일. 참 5대 2잖아요. 시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일단 마이너스 60%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시작을 한다. 우리들이 금수저들을 얘기를 할 때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발선을 0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60에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서행차선 타는 분들의 부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부라는 건 직업 플러스 투자인데, 직업이라는 거는 시간당 받는 급여, 거기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해 놓은 원금 곱하기 이자율, 수익률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뭔가는 확실하게 높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인데, 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나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통제할 수가 없고 또 문제는 시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부의 어떤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뭐냐? 아, 내가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시간당 소득을 높이려면 나의 몸값을 올려야겠네.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공부를 갑자기 공부를 샌들 하나 더 아, 내가 가방끈이 좀 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석사, 뭐 MBA, 박사를 한다든지 이직을 해가지고 조금 연봉을 높여본다든지 이런 류의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 또한 맘대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MBA를 딴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 장담할 수 없죠. 특히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돈도 들어갑니다.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요새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서행차선에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인도 서행차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 심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둘 조차 인도 또는 서행차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도를 가고 있으신 분은 앞으로도 인도를 계속 간다면 나중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게 될까요? 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봐야죠. 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쓰니까. 다 쓰니까. 서행차선을 걸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일부 정말 극소수는 추월 차선을 가시는 분들만큼 버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큰 기업의 임원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유명세를 얻었네. 그래서 거기에서 부를 창출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서행 차선을 걷고 있었지만 갑자기 버스가 와서 고속버스 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서행 차선에서 기껏해야 중산층 정도의 부밖에는 얻으실 수가 없다. 그것조차도 매우 느리게 여러분들의 젊음과 미모와 이 건강을 많이 상실하신 60대, 70대에 얻으실 수 있다. 그렇다면 추월 차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월 차선을 걸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사업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얻는 수입, 그리고 나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추월차선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보통은 저희가 소비자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 그러면 저 커피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추월차선을 탄 사람들은 저거 얼마에 남길까? 원가가 얼마일까? 저거 팔면 얼마 남길까? 뭐 일단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완전히 생산자 마인드를 가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 중심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비해서 써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 네, 거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럼 자영업 말하는 건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집 근처 치킨집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럼 추월차선을 타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요새 우리가 또 자주 보는 이태원 클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박세로이가 이태원에서 단반 포차를 열었단 말이죠. 단반 포차를 이태원에서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냥 단반 포차 하나만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거죠. 사업이라는 이름의 직업인 거죠.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그 단반 포차 거기서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버는 게 끝이고. 그런데 박세로이가 여기서 이태원 클라스 13회 기준 시가총액 몇이?
16이죠. 16위, 뭐 매출 기준 몇 위 하는 네. 큰 기업을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프랜차이즈화해서 영향력과 통제력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사장이긴 한데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일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되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정 수준의 규모와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다 갖춘 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내가 투입하지 않은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세로이의 건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레시피를 체계화시키고 브랜딩을 통해서 이 마케팅을 하고 유통도 정해진 데서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킨 거죠. 규모의 경제도 이룬 결과 박세로이는 갑자기 벤츠를 타고 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추월 차선을 타시는 분들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서행 차선의 특징이 시간을 남에게 빼앗긴 상태잖아요. 추월 차선은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추월 차선을 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시죠. 요새 뭐 저희도 많이 합니다. 뭐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써야 되는데 평일은 하루 종일 갇혀 있고 사무실에 주말에 이틀 간신히 쉬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추월 차선에 탄 사람이다. 저는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추월 차선에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택시를 좀 자주 타고 택시를 타면서 이제 내 시간을 좀 확보한다. 이게 저도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추월 차선의 가능성이 좀 있구나 라는 걸 무턱대고 택시를 탄다는 것이 내가 인도로 걸으면서 라이프 스타일로서 노예가 된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죠. 이제 추월 차선에도 부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추월 차선의 부의 방정식은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다. 이 순이익이란 무엇이냐? 추월 차선은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순이익은 판매하는 제품의 개수 곱하기 그 제품의 단위 이익이에요. 자산 가치는 뭐냐? 자산 가치는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내가 파는 이 마켓의 산업 개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P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개수와 단위당 이익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 나는 아무것도 조율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긴 하죠. 연봉 협상. 대한민국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 연봉을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고, 회사에서 야 이만큼 줄 건데 싫으면 나가. 요거거든요. 그치. 얼마가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는 이번에 좀 적게 나왔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조금 더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읍소를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때 판매 개수라는 건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자산 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자체 시가총액 뭐 이런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내가 맘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업 하나 만들어서 1조짜리 회사입니다 라고 맘대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인의 노력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부가 무제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 부의 방정식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행 차선을 타시는 분들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1년에 10%씩 30년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익률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뭐 2000%, 3000%가 될 수가 있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승수의 개념, 자산가치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업승수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PER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장이 봤을 때 이 산업은 앞으로 이만큼의 성장 가치가 있다. 배수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요즘에는 4차 산업군들, 그렇죠. 뭐 AI, 전기차, 뭐 바이오 산업 이런 데들은 산업 승수가 아주 높은 거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산업 승수가 높은 사업체를 세우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뭐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배수를 받고 탈출할 수가 있다. 저희가 되게 어렵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부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딱 나오실 것 같아요. 기업에 임원을 하거나 이러시면서 큰 돈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이학수님이라든지 그렇죠. 권오현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연봉 100억씩 받으시면 큰 부자가 되시지만,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유명한 부자라고 하면 근로소득 받아서 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업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저 2015년 회사에서 신사업 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 배달의 민족 김봉진 아저씨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그 길거리에서 찌라시 모아서 찌라시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얼마 전에 얼마 엑시트 하셨죠? 4.8조 네. 5조 가까운 금액의 M&A가 성사됐죠. 그때 2015년에 물론 저랑 김봉진님이랑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5년 그리고 2020년 5년 동안 제 연봉이 올랐던 거 대비 2015년에 네. 김봉진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기업 가치. 우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와 현재의 기업 가치 엑시트 하시면서 받으신 이 현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타가 온다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뭐 기하급수라는 걸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난다. 지금 다니시던 직장에서 엑시트 하시면 뭘 주죠? 퇴직금을 주죠. 본인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본인의 그 회사에서의 시장 가치인 거예요. 그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만의 무언가 나만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 사실 많이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분들이 술 먹는데도 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말해줄 수 없대. 왜 안 되냐? 그거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이다. 결국 부의 추월차선을 걷는 분들은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추월차선을 걷는 분들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요약과 저희의 생각을 조금 담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13년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네 거 해라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해라. 네 일을 해라.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네 사업을 해라는 건데 이거 외에도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내 삶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이 추월차선을 실제로 어떻게 걷는지 추월차선을 걸으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많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추월차선 못 걷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추월차선 원업이죠. 네, 원업이.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책 봤을 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집약체이면서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많이 얻어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